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우리나라 코스피 1위 종목인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삼성전자는 현재 주가가 많이 하락한 이후에 반등세가 강하게 나와서 현재는 47,150원이라는 가격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가 더 올라갈 건지 혹은 내려갈 건지에 대한 차트 관점이랑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가 맞이하고 있는 기업적 상황이라든지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하고요. 어, 일단 삼성전자의 최근 동향은 대량 주식 매매 동향이 확인이 됐고요. 블랙록이라는 전 세계에서 유명한 가치 투자를 하기로 유명한 펀드가 삼성전자 지분 5%를 장내에 매수를 했고 그거에 대한 전자공시가 1월 28일 날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해서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블랙록 펀드라는 회사가 삼성전자의 주식 약 3억 주를 예, 보유지분 5.03% 정도 되는 주식을 장내 매수해서 1월 28일 날 전자공시가 된 내용인데요. 아마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삼성전자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1월 28일 날 장내 매수를 해서 신고한 걸로 봐서는 이 내려오는 파동에 아마 매집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 부분부터. 저점을 깨면서 매집을 해서 한 1월 28일 정도면 대략 언제쯤 신고가 된 거냐면요. 한 여기 100 EMA 정도를 돌파하는 이 구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때 실제 신고를 했다라고 봤을 때 이 밑에서 많이 매집을 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한 4만원, 평단가는 한 4만원에서 4만 1천원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일단 블랙록 펀드가 현재 우리나라에 뭐 많은 기업들을 투자하고 있겠지만 작년에 대표적으로 각각 5%의 지분을 매입한 회사가 바로 SK 하이닉스랑 LG전자라는 주식이에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8만원 이상에서 아마 매집을 했던 것 같고요. LG전자도 7만원에서 9만원 사이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추측이지 정확하게 그들이 얼마에 장내에 매수했고 그게 평단가가 얼마나 되는지는 사실 공시가 된 시점에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데이터고 그 외적으로는 사실 정확한 건 그쪽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는 없겠죠. 그리고 네이버에 대해서도 지분 보유를 꽤 하고 있거든요. 그 블랙록이라는 펀드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블랙록이라는 펀드는 전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뭐 물론 더 큰 펀드도 있겠지만 뭐 대략적으로 가장 큰 펀드 회사라고 보면 되고 제가 뭐 알기로는 가치가 있는 회사에 대해서 지분을 투자하고 장기 보유하는 형태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블랙록 펀드가 마찬가지로 LG전자의 지분도 그 네이버의 지분도 5%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보유 주식은 약 828만 주 정도가 되네요. 예. 대략적으로 828만 주 정도 약 5%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블랙록이라는 펀드는 단순히 삼성전자의 단기 이익을 취하러 매매를 했다라기보다는 아마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SK 하이닉스도 5%의 장내 그 매수를 했었는데 보유 지분에 제가 알기로는 현재 76,000원보단 가격이 더 높을 가능성이 많고요. 이들은 하이닉스가 58,000원이 됐을 때도 주식을 매매하지는 않았어요. 즉 어떤 기업적 가치를 보고 그 가치가 평가받을 수 있는 순간까지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스타일이고 LG전자도 마찬가지로 LG전자의 보유 지분을
블랙록 펀드가 약 5.04%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해보면 지금 삼성전자의 지분을 매입을 했다라는 건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 LG전자, 네이버 등의 지분을 5%씩 보유하고 있다라는 건 그들은 삼성전자가 앞으로 향후 충분한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마 추측을 하고 있을 거고, 그거는 하이닉스, LG전자, 네이버도 마찬가지라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제 생각 역시도 여기에 지금 블랙록 펀드가 5%씩 지분 투자를 한 회사들은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도 장기적으로는 많은 상승을 할 거라는 회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현재 사업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제가 조사를 해본 바로는 5G가 아마 이제 상용화 단계 올해 중반기 하반기로 가면서 본격화될 거예요. 그런데 장비 공급처로 가장 유력했던 화웨이가 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공세를 받으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반사이익을 얻을 확률이 가장 높고요. 삼성전자라는 기업적 이미지를 통해서 5G 장비 시장도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방송에서 TSMC와 파운드리 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현재 삼성전자는 EUV 7나노라는 공정을 통해서 파운드리 양산이 가능한 화성의 그 반도체 공장이 준공이 완료가 된 상태로 알고 있고요. 기술 개발이나 관련 ASMR 장비라든지 이런 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현재 TSMC는 브라르곤이라는 7나노 공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EUV가 더 업그레이드된 그 파운드리 시장에서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TSMC와의 1위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TSMC와 그 파운드리 산업에서는 약 3위 정도의 차이가 나고요. 3단계. 지금 삼성전자는 현재 그 파운드리 산업에서 4위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1위는 대만의 TSMC라는 회사인데, 애플이라든지 그리고 엔비디아, 뭐 퀄컴 같은 반도체를 수주해서 생산하고 있는 대만 기업입니다. 현재 시장 점유율은 약 50% 정도 되고요. 삼성전자는 5% 내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들의 TSMC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사를 많이 뺏어온다면 아마 파운드리 산업에서도 매출은 더 증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이틀 전에,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이틀 전에 갤럭시 10이 이제 발표가 됐죠. 근데 거기에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암호화폐 지갑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이제 삼성전자는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핸드폰 사업이,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핸드폰이라는 곧 지갑이 될 거고, 자동차의 키가 될 거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정보가 담기는 그런 앞으로의, 그러니까 더 현재의 스마트폰보다 더 많은 우리의 삶과 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모든 시스템들이 다 탑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와 이제 자동차 전장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AI 관련된 산업이라든지, 그러니까 핸드폰을 통해 모든 IoT 기계라든지 자율주행 차라든지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나 아니면 뭐 현금과 같이 지불을 하고 있는 것도 결국에 스마트폰으로 대체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페이도 그래 왔듯이. 그래서 블록체인 산업도 선점하고 있고, 삼성 SDS를 통해서 현재 이더리움 기업 연합에도 가입이 되어 있어서 넥스레저인가? 예, 뭐 하여튼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사실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좋은 여건들이 많이 이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미중 무역 전쟁으로 침체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어요, 경제는. 예,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존스도 마찬가지로 큰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런 기업적 가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매수해서 들고 가면 되지 않냐라고 말을 하는데, 물론 이미 매수한 사람들은 지금 와서 뭐 매도를 한다든지 추가적인 뭐 거래를 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규 진입을 하시는 경우에는 차트 관점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이제는 차트 관점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처럼 고점은 계속 낮아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고요. 저점 또한 계속 낮아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즉, 가격은 계단식 하락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었고, 최근에 좀 강한 반등이 나와서 이해관계가 많았던 매물대 구간까지 올라와 있는 형태인데, 저는 이 파란색 박스권 구간이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변곡점이라고 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패턴 매매를 할 때 헤드 앤 숄더 패턴이라는 패턴이 있는데,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인데, 오른쪽 어깨에서 넥라인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락하고 되돌림 이후에 주가는 더 많이 하락한다라는 게 보통 일반적인 정석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러한 넥라인을 이탈하고 되돌림 이후에 하락이 나왔고 다시 한번 되돌림이 나와서 이 넥라인을 다시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상승 돌파하면 사실상 이러한 빨간색 화살표가 의미했던 것처럼 계속적인 고점이 낮추던 형태에서 이제는 고점을 다시 한번 올리는 형태로 형태가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의 힘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국면에 맞이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가가 58,000원에서 하락을 할 때 지수이동 평균선은 역방향 배열로 바뀐 이후 잠깐의 수렴 형태를 거치고 그 2019년 1월까지 계속적으로 역방향 배열로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최근에 들어서 강한 반등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지수이동 평균선이 다시 한번 정방향으로 이렇게 모이는 현상이 발생이 됐는데, 여기서 즉각적으로 상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차트 관점으로 조금 더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러한 고점인 58,000원은 반드시 돌파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앞서 삼성전자의 향후 전망에서 봤듯이 삼성전자는 분명히 앞으로는 엄청난 더 큰 기업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삼성전자의 현재 그 국제적인 위치라든지 현재 한국 시장을 전 세계에서 바라보는 상황이라든지를 추가적으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삼성전자는 코스피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많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현재 57,000원이라는 가격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하는 건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이유는 보통 주가라는 게 이러한 이해관계가 많았던 매물대를 하락 돌파하게 되면 다시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저항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삼성전자를 현재 위치에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하락이 되면 다시 한번 싼 가격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과 더불어, 가격이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를 못했는데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좀 더 확실한 자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구간은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변곡점이 될 만한 위치에서 현재 빠르게 매집을 해야 될 이유는 크게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나스닥에 삼성전자와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는 주가들도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는 적극적인 매매보다 보수적인 전략으로 다가가는 게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예,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주가는 상승을 해서 고점을, 그러니까 그간 고점을 계속 낮춰왔던 트렌드에 대한 변화가 발생을 한다면 우리에겐 다시 한번 조정받는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주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 매매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어떤 사이클을 만들어 줬을 때 그 사이클 안에서 우리가 매수 전략을 다시 한번 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될 구간은 저는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삼성전자가 차트상에서 보여주는 보조지표 관점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지금 RSI 지표는 상대 강수 지표는 주봉 관점으로는 특별한 어떤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즉 57 정도의 약간의 매수 강세 신호를 보여주고 있으나 어떤 RSI에서 볼 수 있는 다이버전스 형태라든지 뭐 그런 거는 지금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MACD라는 보조 지표에서는 삼성전자가 그간 기준선 아래에서 MACD 선과 시그널 선이 교차를 하면서 반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현재는 MACD 오실레이터가 기준선에 상당히 많이 근접을 해어 있는 상태로 보이면서 MACD 히스토그램 역시 기준선 상단에 히스토그램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저와 같은 경우에는 MACD에 대한 해석을 할 때 MACD에 대한 오실레이터가 기준선 아래에서 이렇게 그려지면서 다시 한번 기준선에 가까워진다면 이 시장은 약세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나오는 반등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준선에 접근을 하면 다시 한번 MACD 오실레이터는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MACD 선 자체는 매수보다는 매도 관점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MACD가 그렇다면 만약에 기준선 이상으로 올라탄다면 그 이후의 시그널 갖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간 MACD가 계속 기준선 이하에서 오실레이터가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기준선에 접근한 이후에 다시 한번 MACD 오실레이터는 기준선 아래로 방향성을 지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MACD에 대한 보조 지표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DMI라는 지표는 현재 어떤 신호를 보여주고 있냐, 주봉 관점으로. 파란색 플러스 DI가 마이너스 DI를 강하게 상방으로 이탈한 이후에 그 플러스 DI에 대한 플러스 DI에 대한 신호가 약해지면서 다시 한번 마이너스 DI에 근접을 함과 동시에 ADX라는 강도 지수는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이 매수세는 보조 지표상에서는 약간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RSI나 MACD나 DMI 관점으로 봤을 때도 약간은 저는 보수적인 관점을 취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 현재 주가는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이 나와서 41,000원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와 같이 장기 이동 평균선인 MA선에 대해서 현재 저항을 받을 확률이 가장 높고요. 그러한 MA선 100일이라는 장기 이동 평균선에 대한 MA선과 일목 구름대에 대한 음운 구름대에 대한 저항을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면 가격은 한 번 더 빠질 확률이 높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급락보다는 좀 횡보하면서 약하락을 할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입니다. 예.
어디까지나 저 개인적인 추측이고요. 이게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는 추후에 그 움직임을 통해서 또 확인하면서 또 좋은 자리가 나오면 매수 전략을 취해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삼성전자는 58,000원을 찍고 반등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54,000원이라는 가격까지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주봉 관점으로 캔들 몸통 기준으로 봤을 때 되돌림이 61.8%라는 되돌림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피보나치 되돌림에 대한 보정 비율을 계산해 봤을 때 61.8%에 대한 보정 비율은 161.8%이기 때문에 AB는 CD라는 패턴에서 161.8%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실 반등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매매한 사람들이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저는 일부는 매도 전략을 취할 것 같아요. 익절 전략을 좀 취하고, 일부는 좀 더 들고 갈 수도 있고, 일부는 매도 전략을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유리해 보인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 자체가 현재 그 중기 지수 이동 평균선이 장기 지수 이동 평균선을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과거에 이와 같이 강세 시장과는 조금 다른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됐으면 가지고 있는 보유 물량을 줄이는 게 현명한 트레이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게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현재로서 지표상에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어쨌든 그간 강했던 시장과는 다르게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역방향 배열로 교체가 되고 있다라는 건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신호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삼성전자의 주가는 움직여 왔고, 지금 현재 나온 되돌림은 지수이동 평균선 100일과 의문구름대의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내려오는 파동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매수 전략을 취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마 이 38,000원이라는 저점을 단기간에 훼손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디에서 매수를 해봐야 될지는 그때 만들어지는 캔들 패턴을 또 확인해 봐야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왜 삼성전자가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할 거라고 저는 보냐면 2018년 블룸버그 혁신지수가 5년 연속 한국이 1위예요. 뭐 2위가 스웨덴, 3위가 싱가포르, 4위가 독일, 5위가 스위스, 뭐 미국, 일본, 뭐 중국이 있다고 하는데 5년 동안 삼성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그 혁신 지수가 1등이라는 거예요. 블룸버그에서 조사한 바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뭐 중국에서 반도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뭐 끝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삼성전자는 오히려 중국 기업들과 경쟁을 하면서 더 많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주식을 사라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 저는 단연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 대상에서 제일 먼저 고려를 할 거고요. 삼성전자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살펴보고도 있고요. 그런 자리가 어느 자리가 될지는 사실 내려오는 파동에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서 매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만약에 내려온다면 4만원 초반대에서 다시 한번 좀 매수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어, 현재는 조금 이 넥라인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를 조금 관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IT 기업 전 세계 시가총액 순인데요. 애플이 상당히 많이 밀려나서 지금은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순이고요. 페이스북 이런 순인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까지는 뭐 이러한 자리에 위치한다는 걸 이해가 가능한데, 구글까지는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가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 시가총액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게 올바른 건지는 사실은 조금 의문은 들어요. 의문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그냥 SNS인데 사실은 알리바바는 뭐 중국인 구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이렇게 받은 건데 기술력이라든지 향후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게 삼성전자가 더 우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돼서 이 시가총액 307조 원이라는 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애플이 분기별 영업이익률이 24% 정도가 돼요. 근데 삼성전자가 25에서 27% 정도 되거든요. 영업이익률이. 그러니까 사실상 이와 같은 기업과 견주어도 삼성전자가 크게 뒤처지지 않는데 아무래도 얘네는 미국 프리미엄이었고 우리는 삼성전자는 한국이라는 코스피 시장이 리스크가 있는 시장이니까 북한과 아직까지 그 대치 관계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삼성전자가 이러한 기업들과 라이벌 관계가 될 거라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아까 말한 TSMC라는 회사가 삼성전자 지금 파운드리 산업을 경쟁을 하는데 사실상 이 TSMC라는 회사가 삼성전자와 규모 면에서는 저는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208조 원이기 때문에 글쎄요. 삼성전자는 분명히 저평가가 된 기업이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28조 원인데 조금 페이스북이 물론 괜찮은 기업이긴 한데 좀 고평가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에서 다시 한번 저점을 낮춘다면 만약에 우리는 장기 투자를 위해서 진입해 볼 수 있는 매입가는 얼마나 될까라고 제가 이제 뭐 여기에서 이렇게 글을 남겼었는데 사실상 그거는 예측해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캔들 형태라든지 앞으로 그걸 봤을 때 우리가 좋은 자리를 찾아봐야 될 텐데 현재 나와 있는 매매 그러니까 차트 캔들 형태를 봤을 때 어, 여기에서 만약에 가격이 하락한다면 역헤드앤 숄더로 우리가 한번 패턴 매매로 진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되돌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의미 있는 자리를 만약에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주가가 만약에 되돌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래도 강한 시장에서 되돌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38.2%에 대한 피보나치 되돌림에서 매매를 할 전략을 한번 세워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는 조금 더 기다려 보겠다라고 하면 61.8% 정도까지는 매매 전략을 써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61.8%인 4만원 초반대에서 매매하는 건 사실상 이 가격이 여기까지 형성이 된다면 상당하게 유리한 위치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와 같이 61.8%에서 헤드앤숄더의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준다라고만 하면 이 61.8%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파동에 우리는 장기 보유를 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또 매물대에서 우리는 청산을 해볼 수가 있는 아주 좋은 위치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4만 1,000원대가. 근데 나는 삼성전자를 장기 보유하고 싶다라고 하면 내려오는 파동에 38.2%부터 61.8%의 분할 매수를 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코스피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이 38,000원에 만약에 저점을 깨면 손절할 각오는 있으셔야 돼요. 근데 나는 삼성전자를 정말 5년 정도 보유할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손절매를 고려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가격의 움직임이나 사이클을 계속적으로 확인하시는 분이라면 유리한 구간에서 사서 조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에서 파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와 같은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이와 같은 구간에서. 그리고 만약에 이거는 정말로 좀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38,000원이라는 삼성전자 주식이 이러한 직전 저점을 깬다라고 하면 깨고 내려오는 파동에는 매수를 받으셔야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려오는 칼날을 받는 게 위험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모든 지표상 장기 보유하면 유리하거든요. 그러면 언제나 그랬듯이 주가는 저점을 갱신하게 되면 반등이 급하게 나와요. 저점을 갱신하게 되면 반등이 급하게 나오고 만약에 이 저점을 훼손하게 되면 다시 한번 반등이 급하게 나와서 짧게 그러니까 뭐 한 10% 20% 정도의 수익은 그냥 보실 수 있는 좋은 구간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저점을 훼손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분할로 매수를 진입해보고 여기에서는 뭐 손절을 고려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삼성전자가 뭐 3만 원 초반까지 내려간다. 뭐 그러기는 사실상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 내려가면 기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이클상 자본주의는 훌륭한 기업이 앞으로 성장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자본주의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앞으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떤 주식도 불안해서 사실 수는 없으시겠죠. 삼성전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냥 사내 유보금만 해도 현금으로 100조가 넘게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그 아르헨티나가 최근에 그 IMF 신청을 했거든요. IMF 신청을 했는데 그때 구제금융 신청한 게 50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마음만 먹으면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의 구제금융을 현금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현금성 자산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블랙록이라는 기업이 5%에 대해서 장기 투자를 했는데 우리도 무서울 게 없는 거죠. 만약에 이 저점을 깬다라고 하면 엄청난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현 시점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사이클을 지켜보면서 자리를 한번 보는 게 어떨까. 만약에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해서 나 매수 못해서 어떡하냐 이렇게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언제든지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무리하면서 투자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는 향후도 계속 좋을 거다. 근데 단기적으로 지금 차트 흐름은 조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관망해 보면서 조금 좋은 자리를 찾아보자. 그리고 이미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게 기간의 문제지 사실 삼성전자가 하락세를 맞이한다라고 보기는 여러 가지 지표상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오늘 삼성전자 관련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